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장교부사관 시험을 1:1 쪽집게 과외로 합격시켜드리는 장교부사관 시험의 최고의 전문가 오마이 짱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장교부사관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는 현장의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내용 쭉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8번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죠? 8번, 찍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면 날 괴롭히는 그 녀석, 바로 그 답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찍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찍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찍기 신공을 발휘하시나요? 많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통상 우리가 연필 굴리기를 한다든지 지우개 던지기, 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2번이 다른 번호에 비해서 선생님 적게 나온 것 같아서 2번을 찍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원에서는 강사분들이 찍는 것도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우리 장교부사관 시험에서 찍기 신공은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것은 오마이 짱쌤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면 뭘 파악해야 된다? 문제 출제자의 성향을, 의도와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출제자는 문제 한 문제 정말 혼신의 힘을 실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주려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딱 찍어야 될 사항이 되면은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번은 뭐 의외로 그냥 간단히 몇 줄 안 돼. 근데 보니까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아닌 거예요. 통상 한 2개 정도가 진짜 고민스러운 아이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인지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때의 노하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든지, 그죠?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료 해석 같은 데는 뭐 상대도수라든지, 그죠? 뭐 어떤 문제들, 상대도수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율 구하는 문제도 있고, 확률 구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이 아주 복잡한 이러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들이 있다고. 이런 데에 통상 문제 출제자들은 답을 심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답을 심는 다음에 답을 숨긴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에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몇 줄짜리 뭐 이렇게 한 줄인데도 짧은 것들은 우리가 눈에도 바로 답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답을 고르실 것 같으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문제 풀기 어렵게 하는 그 답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근접해서 계산을 해보고,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답으로 체크하신다면 비교적 정답률이 오마이 짱쌤의 경험으로는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하나의 핵심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MR 카드 교체에 관련돼서 솔직히 피눈물 흘리는 그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특히 5분도 안 남았는데, 시간이 10분 이상 남았으면 교체해도 괜찮습니다. 손들면 금방 바꿔주니까요. 하지만 OMR 카드가 5분도 안 남았는데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통제관들은 OMR 카드를 그 수험생들이 여러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고는 바로 기존에 있는 OMR 카드를 회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그 OMR 카드를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해서 가져가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시험지를 넘겨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5분 안에 되겠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5분도 안 남았다면 이왕이면 뭘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차라리 수정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칠해버리고 신속하게 OMR 카드를 제출하는 것이 비교적 현명한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한, 특히 이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인성검사 봤어요. 인성검사.
인성검사 뭐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수백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수백 문제를 푸는데 한두 문제 잘못 체크했다고 OMR 카드 시간 5분도 채 안 남았는데 바꿔달라 하면 이거는 이제 나 이번 시험은 불합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남들의 쓸데없는 말엔 귀 기울이지 마라. 의외로 여러분 시험장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귀에 그렇게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게 독서실에서도 저쪽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잖아요. 시험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참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학생은 뭐 어쨌다 너무 쉬웠다 말이지. 쉬웠다. 내가 시험장을 3-4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몇 번의 문제에 답이 몇 번이었다. 그럼 꼭 그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른 답을 썼어. 우연의 일치죠, 요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으로 뜨끔하게 되고, 다음 시험 준비에 좀 마음의 흔들림이 옵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원들은 또 뭐 화장실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해군 시험보다 더 쉬웠다고 막 유언비어를 막 남 들으라고 크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오마이짱쌤도 시험장에 현장 감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면접 감독도 해보고 체력 그것도 가서 확인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시험장에서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인원들 2차 시험장에 온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 수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공부한 그 내용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쓴 답이 정답이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뒤에서 떠드는 소리 이런데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핵심 노트를 꺼내서 딱 그 귀마개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 다이소 가면 팔잖아요. 1,000원짜리 그 스폰지형 딱 꼽아놓고 다음 시험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시험장엔 적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하라. 이런 얘기. 참 이거 오마이장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는 게 우리 제자들이 꼭 시험을 가는데 1-2분이 늦었다고 못 들어갔다고 전화가 와요 아침에. 그러면 선생님이 참 괜찮다고 격려는 하지만 참 안에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 보는 시험장에는 적어도 30분 전엔 도착하세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면 선생님 뭐 하는데요? 차라리 미리 도착해서 차분하게 내용 정리, 그죠? 우리가 시험 공부에 내용 정리 있잖아요. 내용 정리도 좀 넘겨서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미리 또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미리 30분 전에 도착한다는 거,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정말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시험장에서 요긴하게 쓰일 소품들을 챙겨랍니다. 선생님 시험장에 무슨 놈의 소품이 필요해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학생들 보면 자꾸 머리를 쓸어 올려. 그래서 시험 감독하다 보면 딱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머리끈 하나 있으면 참 좋아. 근데 그것도 안 챙겨왔어. 머리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막 눈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험장은요, 이 전국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히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절기 때. 그래서 호주머니에 뭐 하나 핫팩, 그죠? 핫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집어넣고 따뜻하게 손을 만지면요, 특히 남학생들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여학생들은 추위를 많이 타요. 긴장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핫팩 같은 거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참 따뜻하니 좋습니다. 의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귀마개 같은 거 하나.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시니면 귀마개 조그마한 거 갖고 있다. 시험 볼 때는 빼셔야 돼요. 그 대신 괜히 오해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쉬는 시간에 꼽아놓고 계시면 조금 편안하게 마음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점심시간을 따로 안 줍니다. 한 20분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0분도 채 안 돼요. 화장실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럼 출출해요. 아침도 입에 잘 안 들어가니까 평상시 안 먹던 학생들이 아침 안 먹겠죠. 출출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건 에너지바 같은 거. 에너지바라든지 예를 들면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 OS 맛있죠. 선생님이 초코파이보다는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서
에너지바 같은 거 입에 하나씩 넣으시면서 좀 요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초콜릿 성분이 들어가니까 또 뇌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좋고, 아침에는 여러분 오실 때는요, 이 아침에 사실 몸이 컨디션이, 가수들도 아침에는 노래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몸이 뻣뻣하고 뇌가 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오마이 장쌤은 제자들에게 이제 초콜릿, 그죠? 초콜릿을 한 반통, 큰 거 다 드시지 말고 반통 정도 먹어라. 또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뇌의 활성화, 그죠? 뇌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면 훨씬 빨리 적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식사 시간이 뭐 규칙적으로 안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13번. 수험표를 안 가져왔다고 다시 집으로 절대 가지 마라. 어떤 학생 막 집으로 달려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신분증. 그죠? 신분증만 있으면 거기서 그 앞에 안내하시는 간부님들께서 다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다 넘겨서 다 보시고 확인해서 무슨 교실 몇 번째 자리라고 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다니는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수험표 안 갖고 왔다고 시간 다 넘어가는데 집에 달려가는 선생님 택시 아니라는 소리로 전화하지 않도록 무조건 신분증을 챙겨 다닐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